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고 어떤 만남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때 소중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소모하거나 애써 외면하며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용기를 내서 우리의 인연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걸까? 오늘은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를 4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신호를 통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한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신호는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신호.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울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식당에 도착해 마주 앉은 순간부터 뭔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친구는 메뉴판을 넘기며 잠시 고민하더니 주문을 마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와이프랑 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더니 그와 관련된 급한 연락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신 응, 잠깐만이라는 말과 함께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는 친구를 보며 점점 제 말은 공허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고 나갔지만 대화의 시작과 끝은 핸드폰을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로 만났을 땐 어쩌면 이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같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 소진되었거나 한쪽이 더 이상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럴 때 드는 느낌은 꼭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그런 거리 말입니다. 과거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만 남아있다면, 이는 관계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 만남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을까? 만남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기대나 설렘이 없다면 이미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까지 허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관계는 서로의 마음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한쪽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 변화를 서로 나누고 이해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멀어진 인연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 만들기 일지도 모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며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우리가 놓아주는 인연은 새로운 행복과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불만이 커진다.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유쾌한 대화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대화가 점점 과거로 흘러가다 한 친구가 옛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묵었던 숙소 이름 기억나?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뭐였지? 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이 안 난다. 뭐였더라? 라고 솔직히 말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기억 못해? 너 원래 이런 거 잘 까먹더라. 정말 답답하다니까. 순간 웃음소리가 멈추고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말은 농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에 박히더군요. 마치 내가 늘 부족하고 늘 실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이었죠. 다른 친구들이 대화를 돌리며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멀어진 듯 했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짜증과 불만은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순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쌓인 미세한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피로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갈등과 공감 부족이 누적될 때 사소한 말 한마디도 칼날처럼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른 것은 단순히 무심한 농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관계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가 사라질 때, 또 한 번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짜증과 무시로 인해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진 틈새를 통해 빛이 들어오듯 우리가 이런 신호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이해와 대화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나 만약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떠날 용기를 가지는 것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신호, 상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한다. 철수 씨는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한 동료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철수 씨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건강한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시샘으로 번질 때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시샘은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상대의 행복은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아가 자신을 갉아먹는 굴레가 됩니다.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먼저 내 감정을 직면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부정적인 에너지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기쁨에 공감하고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것은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만약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의 행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웃을 수 없는 관계라면 멀어지는 것도 용기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 이미 여러분이 직감으로 느끼고 있는 그 사람. 지영 씨는 얼마 전 동네 산악회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회원, 민석 씨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과의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혀 지우기 힘든 불쾌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석 씨는 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 씨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대화 중에 지영 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혹은 아, 저런 거는 제 경험상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지영 씨는 점점 민석 씨와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산악회를 다녀온 날이면 집에 와서도 민석 씨의 말투와 표정이 계속 떠오르며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대화 속에는 미묘한 비꼼과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녹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진심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와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시나 자기 우월감을 우리의 오감은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신호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말투, 몸짓, 표정에서 드러나는 작은 단서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경고를 울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탓하며 무시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 직관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블링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뇌는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태도와 의도를 파악하며 관계의 적신호를 감지합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처럼 걸리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 관계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더 나은 나를 위한 용기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떠나는 인연은 두렵지만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된 나뭇잎이 떨어진 뒤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